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금메달 65개로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오늘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당정청은 바닥으로 떨어진 고용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거인을 잃었다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 기념식 참석이 유력한데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13년 만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싱가포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영자매체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도 시 주석의 전임자이던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05년 방북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중국 정부 실무협의단이 최근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은 이미 3차례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4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9월 중순 개최가 예상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상봉단이 오늘 속초에 집결합니다. 우리 측 이산가족 89명은 내일 동해선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혈육의 정을 함께 나눕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이산가족 1차 상봉에 참가하는 우리 측 상봉단이 오늘 강원도 속초에 집결합니다. 우리 측 이산가족은 89명, 당초 93명을 선발했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명이 상봉을 포기했습니다. 북측에서는 88명이 참가합니다.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가족 1명이 동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봉단은 간단한 방북 교육을 받은 뒤 내일 아침 동해선 육로를 통해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이동합니다. 단체 상봉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꿈에 그리던 가족을 찾아 혈육의 정을 나눕니다. 상봉단은 2박 3일간 금강산 호텔에 머물며 환영만찬과 개별 상봉 등 총 5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이제 만나게 돼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년 10개월 만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선발대가 방북해 숙소와 연회장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2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상봉 행사는 북측 이산가족이 남측을 찾아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휴일인 오늘 당정청 회의를 갖습니다. 당정청은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난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용쇼크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참석합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임 당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 지시 첫 순위로 정하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도 원인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경제 위기 주된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에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평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절규에 대해서
대통령은 현실적인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데도 야당과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닫고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올 연말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지난 200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는 거인을 잃었다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현지 시간 18일 향년 80세의 나이로 스위스 베른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코피 아난 재단은 아난 전 총장이 짧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인 아난 전 총장은 1997년 제7대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해 아프리카 내전 종식과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It does it better than ever before. Yet, our work is far from complete. 1998년 제4회 서울 평화상을 받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아난 전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의 원칙과 이상을 지키려 했던 아난 총장의 비전과 용기는 늘 존경받고 기억될 거라고 애도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난 전 총장이 독보적인 위엄과 결단력으로 유엔을 새천년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역시 유엔과 세계가 한 명의 거인을 잃었다고 추모하는 등 전 세계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번 주말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어젯밤도 열대야 없는 시원한 날씨가 계속됐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서울은 지난 7월 12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뒤 38일 만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모두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열대야도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제 방문을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선풍기도 항상 강으로 틀었는데 다시 선풍기도 끄고 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해제됐던 폭염특보가 월요일부터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광주 34도, 전주 33도까지 오르는 등 호남 일부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제주도 산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은 중형급의 강한 세력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성북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밤새 사건 사고 소식 박상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오토바이가 누워있고 소방대원들이 승용차를 들어올려 승용차 밑에 깔린 사람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5시 26분쯤 서울 종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48살 강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29살 장모 씨의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9살 장모 씨가 전신에 찰과상을 입었고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28살 김모 씨가 승용차에 깔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부산 문현동의 한 불교시설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찰 내부가 불에 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제주도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시설과 테마파크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주상절리를 본뜬 폭포수압 수영장과 도라르방, 한라봉으로 장식된 놀이기구. 워터슬라이드의 짜릿함은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너무 재밌고요. 그동안 묵혀있던 스트레스가 전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19개 놀이시설을 갖춘 제주도의 워터파크는 수도권 여느 명소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제주도는 거진 보면 자연 휴양이 이런 쪽으로 되게 많잖아요. 올레길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른들이 다닐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데 애기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레고로 만든 작품 250여 개를 만날 수 있는 이색전 시장은 개관 6개월여 만에 아이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피규어와 만화 캐릭터, 동화 속 성과 축구장까지 뭐든지 정교한 디테일로 뚝딱 만들어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영화 속 트랜스포머 캐릭터들과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전시도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합성해 진짜 트랜스포머가 된 듯 움직일 수 있는 색다른 체험 전시도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비한 자연의 섬 제주도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서울시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용산 전자랜드에서 2018 로봇 페스티벌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로봇과 코딩,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고 기간 동안 e스포츠 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개막일인 지난 17일에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부터 해마다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최경주 재단 소속 골프 꿈나무 10명이 미국 주니어 챔피언십 골프 대회에 출전합니다. 선수단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뉴저지에서 세계 각국의 주니어 골퍼들과 우승을 다툽니다. 최경주는 첫 해외 대회 출전이지만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 모든 경비를 후원하는 최경주 프로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선수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미국의 최강의 AJGA라는 그 투어에 또 최경주 재단, 미국 재단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호스트를 할 수 있어서 참 굉장히 마음적으로 뿌듯하고 굉장히 프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